네, 이제 기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2019년도 수능에 대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자본을 수행할 뿐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이거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도했고 동시에 노동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촉진시켰다. 베버이지만 이 내용은 칼뱅에 대한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답 바로 1번 됩니다. 분업이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 심화됐다. 노동자의 소외에 맞고요.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의 의무, 금욕이죠. 절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라고 본다. 여기서 보면 강적히 촉진시켰다라고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을은 청교도가 직업노동을 종교적인 실천, 즉 소명으로 평가했다. 맞고요. 갑은 분업노동, 을은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사실 이 부분, 이거 기여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그 분업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로 기출선지에 나왔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었고요. 자, 2번에서는 신은 소명으로 주셨다. 칼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본주의적 노동소의 마르크스가 됩니다. 자, 갑은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자, 궁극적인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매서 신의 은총,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궁극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신의 수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노동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분업을 참가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자발적 노동이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선왕이 예를 제정해서 라고 하면서 예합하지 않으면 예 나옵니다. 바로 순자가 될 거고요. 자,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 기술자는 각자 노력자, 노심자 나오고 있네요. 맹자가 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2018년이 될 거고요. 예를 기준으로 삼아서 역할 분담 맞는 얘기죠. 사회적 신분은 자유로운 선택. 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모든 애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답 바로 2번 됩니다. 분업을 통해서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 우린 이거를 상호 보완이라고 했어요. 노력자는 바로 힘을 쓰는 자죠. 소인을 얘기하고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유지되는 것은 누구였죠? 맞아요. 소인들이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정명이 됐을 때 질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4번. 다음의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건데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자신의 구원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하고 노동은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했다. 베버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칼뱅으로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부정이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경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 것 어때요? 징표 맞죠? 자,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정신적인 가치, 신의 소명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죠. 무조건 부가 나의 그런 물질적인 것이 핵심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금욕주의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정답 5번 될 거고요. 부의 추구가 왜 여본의 타락이에요. 얘는 긍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소명 또 칼뱅이 나왔네요. 칼뱅이 나왔는데요.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칼뱅의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어떨까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맞죠. 신의 영광.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이 나를 이제 신의 은총을 뭔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거 맞고요. 부의 획득이 이거 핵심이죠. 궁극적 목적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고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역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동양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인데요. 생업이 없더라도 항산 항심이니까 맹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직 예에 정통한 사람만이 수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순자가 될 겁니다. 자, 적절한 거죠. 바로 생업보장보다 법적 규제.
아니죠. 바로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군주가 해야 될 일이고 직업 종사자는 누구도 항심을 지닐 수 없다? 아니죠. 뭐 없더라도 다 항심을 누릴 수 있는 건 선비고 만약에 없으면 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일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쓰는 노동보다 우위라는 표현이라고 나오는데요. 순자에서는 지금 직분 간에 막 우위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각자 자기 모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무위자연의 도를 본받아 무위자연? 전혀 관계없죠. 자, 생산과 통치에 대한 역할의 분담 이거는 이 유교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소명이니까요. 이건 또 다시 칼뱅이 될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가 됩니다. 자, 직업생활 적절한 건데요.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죠. 어느 정도 신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긍정해요. 직업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자 여기가 핵심이죠. 누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직업생활을 충실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요. 누구나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또 해야 됩니다. 직업생활에서 매뉴팩처 안에 분업은 노동소외의 원인이 된다. 어떨까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직업에서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노동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이 직업생활의 경제적 대가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 아니죠. 이 심지어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했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은 인간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한다. 직업은 소명이며 칼뱅입니다. 또다시 나오네요. 마르크스. 자, 유행이었나 봐요. 직업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어때요? 이미 나왔었죠. 맞는 얘기고요.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 이건 중세였습니다. 노동의 본질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 철폐, 맞죠? 노동의 본질, 자발적 노동을 위해서는 사유재산 철폐해야 됩니다. 노동의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 향상, 심지어 을은 반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 갑을 모두의 부정의 대답입니다. 둘 다 모두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자,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증진이라는 책임에 힘써야 돼요.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인 책임이죠. 기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마치 그 애덤 스미스죠.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가? 아니죠. 이건 부정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그 모든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적어도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손 나오잖아요. 을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죠. 틀렸습니다. 자, 기업은 공익 증진이 본질 목적 아니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익은 아니고 그냥 이익 증진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공익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럴 때 공익 증진이라는 책임에 힘써야 된다. 리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 갑이 긍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농공상은 뭐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도에 정통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바로 순자의 얘기였습니다. 노심자와 노력자, 맹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예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떨까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군자는 도를 익혀야지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겠죠. 도에 정통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스린다라고 했으니까 군자가 해야 되는 거 요거죠.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 맹자의 얘기였습니다. 자, 몸을 쓰는 사람 항산에 앞서 항심이 아니죠. 항산이 먼저입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에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공동체주의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한 얘기 바로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겠죠. 물건 절약하고 백성들의 힘을 덜어줘야 되고 청렴한 선비는 가족도 안 데려가. 이때 아내와 자식을 왜? 가끔 왕래되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 공직자의 자세는 우선 그 공익이 우선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사로운 정에 따른 이익보다는 청렴 중시 맞는 얘기죠. 자애의 덕, 이 사랑하는 덕이죠. 절용을 해야 된다.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청백리가 되려면 자신? 이거는 뭐 내로남불인가요? 그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세금 사용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공적 재산은 국민의 노력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번입니다. 여기는 갑은 바로 직분과 예의로부터 나온다. 바로 순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 때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싸우게 된대. 싸우게 돼요. 왜? 다투게 된다. 성악설이니까. 사람들은 싸워요. 혼란해져서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예의 버리면 안 돼요. 자, 세 계층 바로 플라톤에 대한 입장이죠. 적절한 것만 고르는 건데요. 갑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직분 이거 아니라고 했죠.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 직분을 나누는 기준 존재하고 있죠. 예라는 거.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이게 조화와 균형이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직분의 구분은 다 뭐예요? 전체 사회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둘 다 공동체 이익에 이것이 증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